이거 깜빡깜빡. 근데 자려고? 응? 잘 것 같아? 모르겠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우리도. 일단 제가 육아를 지금 한 3주 정도 했거든요. 저희 아이가 이제 10월 10일 날에 태어났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여태까지 제가 육아를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육아를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한테 되게 많이 물어봤어요. 육아를 자기가 직접 해본 남자들한테도 물어보고 육아를 해본 여자들한테도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요, 여자들은요 육아를 할 바에 일을 하는 게 낫대요. 대부분이 아니라 여자는 100%였습니다. 100% 육아를 할 바에 일을 하겠다, 여자들은. 근데 진짜 웃긴 게 남자들은요, 육아를 해본 남자들한테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일을 할 바에 육아를 하는 게 100배 낫대요. 개꿀이래. 이런 개꿀이 없다는 거야. 근데 남자는 100%는 아니었어요. 남자는 거의 한 80% 정도? 20% 정도는 차라리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남자는 거의 압도적으로 일을 할 바에 육아를 하겠다라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신기했었는데, 일단 제가 결론은 하나 지어놓고 일단 말을 시작할게요. 제가 육아를 직접 해보고 나니까 일반적으로요, 돈을 버는 게 육아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건 확실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육아를 하는 게 돈을 버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뭐 사무직을 한다는 가정하에 사람들이 어렵다와 힘들다의 구분을 잘 못해가지고 이게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남자들이랑 여자들이랑 이거를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볼게요. 월 1,000만 원 있잖아요. 월 1,000만 원은 아무나 못 벌죠. 그러니까 어떤 재능이나 운을 타고난 사람들이 노력까지 해야 도달하는 영역입니다. 월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은요. 근데 육아는요, 아무나 다 합니다. 뭐 고졸, 중졸, 초졸까지도 육아는 다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돈을 버는 게 훨씬 더 어려워. 당연한 거야, 이거는. 근데 육아는 아무나 다 해.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육아가 더 안 힘드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되게 갑론을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육아가 더 힘들다 이런 것도 사실은 육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일로 따지면은 단순 노동의 반복이거든요. 단순 노동, 단순 업무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내가 지금 육아를 해보니까 거의 그냥 애가 밥 먹고 똥 싸고 잠자고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애가 우는 것도 거의 똑같아요. 애가 특별하게 아프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애가 배고프거나 기저귀를 갈아야 되거나 어딘가가 불편하거나 이것밖에 없어, 애가 우는 거는. 그래서 그것만 해결해주면 끝나.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애가 2시간마다 밥을 먹어야 된다는 거야. 밤낮을 안 가리고 2시간 동안 밥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단순 업무인데 잠을 못 자게 하니까 사람이 이게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경이 계속 곤두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가 조용히 자면 조용히 자서 문제야. 얘가 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도 애를 처음 키우다 보니까 울 때는 울어서 걱정이고 안 울면은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얘가 지금 살아있는 거 맞나 하고 이렇게 숨을 쉬는지 보게 돼. 그러니까 애를 처음 키워보면은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다 조심스럽고 다 신경을 써야 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되게 피곤해요. 그러니까 애를 옆에다 두고도 애를 계속 신경 쓰느라 설잠을 자는 거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국에 육아는 잠과의 싸움이고, 육아 자체가 어려운 건 없습니다. 어려운 것도 없고 육아 자체가 힘든 것도 없어요. 근데 육아에 어떤 잠을 못 자는 것까지 포함을 한다고 치면은 육아가 이제 굉장히 힘들기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력으로 되는 분야가 있고 안 되는 분야가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요즘 흔히 말하는 독박 육아를 해가지고 잠을 혼자서 못 자고 끝까지 내가 혼자 다 한다, 이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기는 하고.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육아를 조금 더 수월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은 시간 배분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똑같이 애를 재워놓고 둘 다 자고 둘 다 동시에 일어나고 이럴 거라고 하면은 저는 좀 완전히 비효율적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한 명이 혼자서 애를 다 케어할 수 있을 때까지 일단 레벨을 올려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둘이서 애를 케어하려고 하면 안 돼. 한 명이 혼자서 온전하게 기저귀도 갈고 분유도 타고 막 이거를 혼자서 할 수 있는 레벨을 올려서 그냥 엄마 아빠 이게 둘 다 가능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 뭐 12시간 이렇게 있어. 그럼 아빠는 이제 9 to 6 직장을 다닌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엄마가 이 시간 동안 혼자서 보겠죠. 그 아빠는 이때 이제 퇴근을 해가지고 집에 오면 한 7시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부터 엄마를 재우기 시작하는 거야. 퇴근하자마자 엄마를 재우기 시작해야 됩니다. 엄마는 왜냐면 잠을 못 잤잖아. 잠을 못 자서 퇴근하자마자부터 엄마를 재우기 시작해서 한 1시 정도까지 아빠가 애를 좀 봐줘야 돼. 그리고 1시부터는 이제 엄마랑 또 바톤 터치를 하는 거지. 그 정도만 자도 솔직히 이제 정상 생활이 가능하단 말이야. 아무리 우리가 뭐 요즘에 잠이 중요하네 어쩌네 해도
대여섯 시간만 사람이 자면은요 일상생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엄마도 낮에 아무리 애를 혼자서 본다고 해도 애가 잘 때 쪽잠이라도 조금 잘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하면은 결국에는 하루 수면 시간이 한 8시간은 보장이 된단 말이에요. 쪽잠까지 자는 것까지 포함을 하면은. 그리고 아빠는 이제 1시쯤에 엄마랑 바톤 터치를 하고 아침까지 이제 자는 거죠. 그러니까 100일의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100일 정도는 이렇게 해가지고 다 버틸 수가 있습니다. 제 계산상으로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제가 왜 부부들이 싸우는지 막 이런 거를 보니까 동시에 자고 동시에 일어나려고 해서 그래. 그러니까 애를 재워놓고 둘 다 한두 시간 자고 일어나고 한두 시간 자고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둘 다 잠을 잔 것도 아니고 안 잔 것도 아니게 되는 거야. 둘이 잔 것도 아니고 안 잔 것도 아니게 돼. 그래가지고 초반에는 그냥 한 명한테 잠을 좀 몰아줘야 돼요. 둘이 같이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혼자 본다 이 마인드로 한 명이 볼 때는 그 한 명을 믿어버려야 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믿고 한 명이 아예 숙면을 취해버리고 이제 그 사람이 끝나면은 다음 한 사람이 이제 완벽하게 혼자서 케어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저는 육아는 크게 어려울 게 없다고 봅니다 진짜로. 100일에 끝날 줄 아시는구나 라고 하는데 100일에 당연히 끝나지는 않죠. 근데 100일이면은 애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잔다고 하잖아요. 정상적인 아이면은. 그런 시간을 놔두는 것 자체가 의미 없습니다. 그냥 팀플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아무도 잔 게 없는 시간이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둘 다 정신이 진짜 예민해져가지고 사람이 어느 정도의 시간은 숙면을 취해야 돼요. 근데 같이 보려고 하면은 숙면을 취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진다니까요. 결국에는 둘 다 숙면을 못 취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보는 거야. 육아는 같이 하는 거다. 오케이 이거는 맞지. 육아는 같이 하는 게 맞는데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를 믿고 내가 내일을 위해서 이 사람의 휴식 시간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나도 확실하게 잠을 자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서로 이제 피폐해지는 거 없이 이게 교대가 가능하다니까요. 혼자서는 절대 못해 이거. 자는 시간 확실하게 나눠야 돼요 진짜로. 내가 잘 때는 이 사람을 확실하게 믿고 거실에서 애가 좀 칭얼대는 소리가 들려도 이 사람이 잘 보고 있겠지 믿고 나서 내가 자야 된다니까. 다음 내 파트 타임을 위해 가지고. 그게 아니면 안 돼요 진짜로. 둘 다 깨가지고 둘 다 2시간에 한 번씩 해서 1시간에 2시간도 아니야. 애가 밥 먹는 시간이 2시간에 한 번씩 먹어야 되니까 거의 1시간에 한 번씩 깨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애가 바로 자는 경우가 잘 없어. 그래서 그거 막 다시 재우고 어쩌고저쩌고 하려면 둘 다 밤을 새는 경우가 발생을 해. 이게 얼마나 비효율입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비효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서로를 위하고 배려하고 서로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둘 다 못 자게 되는 그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니까요 진짜로. 그래서 상대의 어떤 수면 시간을 보장해 주려면은 혼자서 온전히 볼 수 있는 그 스킬을 내가 빨리 터득을 한 다음에 상대방을 내가 보는 시간만큼은 확실하게 잠을 챙겨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것만 하면은 애 보는 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아니 뭐가 어렵다 자시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택배 상하차 딱 한 번만 갔다 와 보세요. 택배 상하차에 비하면 애 보는 거 난이도가 높은 것도 아니야. 이제 난이도라고 할 수도 없어요. 택배 상하차 한 번 갔다 오면 남자들 다 도망가 진짜로. 그런 일도 있는데 대체 육아가 뭐가 힘듭니까? 사실상 진짜로 힘든 거지 하나도 없어. 졸려서 문제인 거지. 졸려가지고 잠을 못 자니까 막 그것 때문에 이제 피곤해가지고 신경 날카로워지고 그것 때문에 문제인 거지. 애 보는 거는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없어 진짜. 그리고 저는 또 육아 관련해가지고 막 그 인스타그램 보면은 진짜 무슨 육아가 씨발 진짜 무슨 뭐 지옥불에서 고통받는 무슨 그런 시간으로 비춰지는 게 난 너무 황당하더라고. 뭐 육아 힘들다 어쩌다 하면서 뭐 인스타에 일부 여자들이 막 이렇게 글 써놓는 거 보면 막 그래요. 육아를 하다 보니까 애를 볼 때 대충 국에다가 밥 말아서 후루룩 먹고 밥 먹을 최소한의 시간조차도 보장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산후 우울증이 오고 너무 힘들어서 막 여자들이 막 울고 막 이런 게 있는 거야. 밥 먹을 시간이 없다고 이제 징징대는 거죠. 아니 근데 씨발 나는 그런 거 볼 때마다 내가 어처구니가 없는 게 무슨 다들 밥 급하게 처먹다가 뒤진 귀신들이 붙은 거야 뭐야. 어? 아니 뭘 그리 밥 좀 빨리 처먹는 것 같다가 우울증을 걸리네 마네. 다들 지랄들이야 지랄들이. 아니 여러분 진짜로 아르바이트만 해봤어도 서비스직 알바만 해봤어도 밥 시간 보장이 안 돼요. 아니 내가 예를 들어 자영업을 해가지고 치킨이라도 판 뭔가 일을 한다고 쳐보란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장사를 하다 보면 진짜 밥 먹을 시간 다 없어. 무슨 대체 인생을 얼마나 꿀 빨면서 살았으면 그놈의 무슨 뭐 밥 먹는 시간. 아니 그리고 이거를 무슨 평생 하냐? 갓난 애기 때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저도 알아요. 밥 먹을 시간 없는 거 알아. 저도 그래요. 내가 애 진짜 힘들게 재워
재워놓고 밥 좀 먹으려면 애가 깨. 그리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 화장실 제가 어떻게 갔었냐면 이제 저희 와이프 재워놓고 배가 너무 아파서 화장실 가려고 하는데 애가 언제 깰 줄 모르니까 애를 화장실 앞에다가 이렇게 역류방지 쿠션에다가 재워놓고 화장실 문을 열어놓고 내가 이제 화장실 일을 보는데 애가 울기 시작한 거야. 씨발 좋댔다 해가지고 아니 나는 근데 그 상황이 되게 재밌더라고. 뭔가 미션을 하는 것 같잖아. 애를 재워놓고 내가 살금살금 애가 안 깨게 내 애를 보면서 일을 보고 그리고 뭐 애가 깨지 않게 밥을 후다닥 먹어야 돼. 나 근데 이게 재밌어. 미션 깨는 것 같잖아. 그래서 애가 깨기 전에 내가 밥 후루룩 먹는데 성공했으면 와 씨발 미션 성공. 아니 얼마나 그러니까 내가 뭐든지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이거를 즐겁게 받아들이면은 다 즐겁게 할 수 있는 거고 뭐든지 지옥이라고 받아들이면은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내 애를 키우면서 그게 다 엄청난 에피소드고 그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근데 이거 갖다가 무슨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부모님 몰래 몰컴하는 심정으로. 그러니까 내 말이 저거야. 아니 얼마나 재밌어. 나는 그 상황이 되게 시트콤 같은 거야. 애가 깰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똥 마려워가지고 막 배가 아파가지고 애 안 깨게 이렇게 앞에 화장실 문 앞에다가 놓고 이렇게 애 계속 보면서 막 힘주는 약간 이게 아니 그게 뭐가 비참한 거야 대체. 뭐가 웃긴 상황 아닐까. 그게 되게 웃기고 재밌고 그런 경험을 살면서 언제 해보냐고. 언제. 이거를 좀 즐겁게 할 생각을 해야지. 무슨 그놈의 뭐 돌봄 지옥 뭔 놈의 지옥이 이렇게 쉬워. 뭔 놈의 지옥이. 세상을 얼마나 꿀 빨면서 살았으면 이딴 거 갖다가 지옥이라는 거야. 나 이해가 안 돼. 그럴 각오도 안 하면 애를 낳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내 말이 약간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세상에는 돈보다 중요한 것들이 많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근데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자고. 제가 아까 전에 밥을 못 먹는 거를 이제 자영업자랑 비교를 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치킨집을 차렸어. 치킨집을 차렸는데 막 손님이 끝도 없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 한 달에 막 1,000만 원씩 벌어. 그러면은요 우리가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일을 해도 되게 행복합니다. 제가 옛날에 쇼핑몰을 했잖아요. 쇼핑몰을 해가지고 한번 대박이 터지니까 택배 포장하느라 밥 먹을 시간이 없는 거야 진짜로. 근데 그게 너무 행복해. 밥 먹을 시간이 없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단 말이야. 왜냐하면 돈이 벌리니까. 근데 애를 키우는 거는 사실상 돈 따위랑 비교를 할 게 아니란 말이야. 내가 낳은 내 자식이 행복하게 크고 약간 이런 거 자체가 사실 돈 같은 거랑 비교할 수 없는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 때 바빠가지고 밥 못 먹는 시간은 되게 그러려니 하고 내가 그거를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내 소중한 아이를 키울 때 밥 좀 못 먹는 것 같다고 왜 이렇게 징징대냐고. 밥 가지고. 아휴. 옷에 남아 키우고 있는데 개공감. 적어도 저도 육아 개꿀이었어요. 옛날에 리섬님 코로나 걸렸을 때 살 빠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하셨을 때 긍정 끝판왕이다 싶었어. 네. 제가 예전에 그런 말 드린 적이 있죠. 코로나 걸려가지고 뒤질 것 같은데 몸무게를 재봤더니 뭐 2kg인가 3kg가 빠져 있어가지고 와 씨발 코로나 다이어트 대박인데 대박. 그랬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사람들이 요즘에 막 육아가 힘드네 뭐네 막 이런 얘기 너무 하기 전에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얼마나 다들 편하게 사신 겁니까. 그러니까 나는 육아 힘들어요. 제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죠. 육아 힘든 거 맞습니다. 잠 못 자고 이런 거 힘든 거 맞아요. 근데 나는 육아할래 너 20대 때 투잡 쓰리잡 뛰던 그때로 돌아갈래라고 하면은 저는 무조건 육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20대 때 일도 열심히 하고 노는 것도 열심히 놀아봐라. 그리고 20대 때 막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밤새우는 거에 사람들이 너무 겁을 먹는 그런 게 있는데 저는 20대 때 좀 밤새고 학교도 가보고 밤새 술 마시고 막 5시 6시까지 술 마시고 출근도 해보고 이런 경험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잠 좀 못 자도 돼. 그놈의 잠 그거. 그래서 그거를 한번 겪어본 사람들은 제 생각에는 육아 막 이렇게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잠을 너무 많이 잔 사람들은 육아가 이제 처음 겪어보는 잠 부족이다 보니까 이게 좀 빡셀 수가 있는데 20대 때 잠 부족을 좀 많이 겪어보신 분들은 이게 조금은 익숙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20대 때 조금 밤새서 많이 놀아보면은 이런 거 그냥 20대 때도 내가 맨날 밤새고 출근도 하고 그랬지 한번 생각하면은 뭐 그렇게까지 막 난 잘 모르겠어. 그리고 또 이런 얘기하면은 또 그런 분들이 튀어나와요. 내가 이게 뭐가 힘드냐 왜 그딴 걸로 산후 우울증 걸리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또 그런 절대 불패 논리 여자들의
산후 우울증은 호르몬 때문에 걸린다. 여자들은 출산하고 나면은 호르몬이 미쳐 날뛰기 때문에 산후 우울증이 오는 거다 어쩐다 막 이런 얘기를 이제 여성분들이 하는데 저는 요즘에 무슨 뭐 호르몬, 뇌과학 무슨 이런 거에 너무 심취돼 있는 사람들이 조금 너무 극단으로 가면 문제가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그렇게 호르몬의 노예가 돼가지고 조절하는 게 도저히 불가능해서 우울증에 걸린다는 식으로 다 커버를 칠 거면은요. 그렇게 따지면 정말 극단으로 가서 평생 동안 섹스 못 해가지고 발정 나서 범죄 저지르는 그런 남자들도 그럼 봐줘야 되나요? 내가 뭐든지 다 호르몬 핑계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할 거면은 무슨 개, 소, 닭, 말, 짐승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본능대로만 살아가고 호르몬대로만 살아가고 이 모든 거를 거기에 다 핑계를 대면은 짐승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예를 들어서 뭐 반대로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무조건 여자들만 이거를 까는 게 아니야. 남자들도 오늘도 무슨 레드필 신봉자가 왔죠. 그 이런 레드필 이론 같은 거에 빠진 무슨 찐따 새끼들 보면은 무슨 뭐 남자는 본능적으로 여러 여자를 만나고 싶어 하는 게 뭐 당연하기 때문에 성공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만나는 거는 뭐 당연한 신의 섭리일 뿐이고 그 어떤 도덕적인 문제도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태어난 본능대로 유전자가 시키는 대로 호르몬의 명령대로 사는 거를 정당화할 거라면은 이 레드필에 빠진 애들도 여자들이 출산하고 나서 산후 우울증에 걸리는 것도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호르몬의 문제일 뿐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뭐든지 양극단으로 가면은 극과 극은 다 통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드필에 빠진 애들도 남자의 본능이다. 그거는 이질하면서 모든 거를 다 합리화시키려고 그러고 남자가 바람 피는 것도 합리화시키고 무슨 막 다 그러잖아.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남자들의 그 바람 피는 거는 짐승 새끼들이라고 하면서 자기네들은 뭐 호르몬 때문에 산후 우울증이 온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자기네들이 핑계댈 때는 다 본능, 호르몬 이런 뒤에 숨고 상대방이 그런 거에 좀 핑계를 대려고 하면은 야 그딴 게 어딨냐. 사람하고 짐승하고 달라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상대방은 전혀 이해를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그런 거를 보면은 내가 아무리 호르몬의 문제가 있고 어떤 본능적인 그런 게 있고 막 이런 게 있다고 쳐도 호르몬의 문제가 생겨서 임신 후에는 우울증이 오는 게 당연한 거야. 남자는 당연히 본능적으로 여러 여자랑 섹스를 하고 싶은 게 당연한 거야 라는 거를 좀 이겨내려는 노력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왜 다들 그렇게 뭐 본능대로 호르몬대로만 가가지고 무슨 원시인처럼 살려고 하는 거야. 그래 조금 마음 같은 거를 좀 긍정적으로 먹고 뭐 육아지옥 돌봄지옥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축복받은 일입니까. 아이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사람들도 정말 많아요. 새 생명이 찾아오지를 않아가지고. 그런 거를 보면은 내가 아무리 피곤하고 어쩌고 해도 내 아이를 보면은 정말로 피로가 싹 가신다는 생각을 하고 막 이래야지 무슨 애 보는 게 뭐 힘들어서 막 죽을 것 같다 이런 거는 저는 좀 그런 마인드는 버리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오늘 호르몬 때문에 반찬 낼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육아 3주차 리뷰를 솔직하게 이제 해봤는데 저는 이제 거의 이제 3주밖에 안 돼가지고 제가 이제 매주마다 육아를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씩 말씀을 드리고 아이가 이제 100일이 되면은 제가 100일 동안 키우면서 느낀 점을 이제 대본을 써가지고 오늘 얘기했던 것들이랑 이렇게 다 느꼈던 거를 정리해가지고 영상으로 만들 건데 아무튼 간에 제가 아이를 한 3주 정도 키우면서 느꼈던 거는 그냥 핵심은 혼자서 아이를 완벽하게 케어할 수 있을 레벨까지 서로가 다 올라간 상태에서 서로의 수면 시간을 보장해주면 이제 육아가 좀 수월하게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리섭님 애기 학원 보내실 건가요? 저는 애기가 다니고 싶다면 보낼 거고 다니기 싫다면 안 보낼 겁니다. 근데 그 영어 유치원은 보낼 생각이 있습니다. 좀 영어 같은 거는 어릴 때 배워두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영어 유치원 정도는 보낼 생각이 있는데 학원은 본인이 원하는 거 아니면은 그냥 안 보내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이 지금 너무 빠르게 변하잖아요. 그래서 요즘만 해도 제 어릴 때는 상상도 못했던 직업들이 굉장히 많이 넘쳐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어릴 때는 굉장히 유망하다고 생각했던 직업들이 굉장히 빠르게 막 도태되고 있어요. 그리고 막 몇십 년간 뭐 탑티어에 있던 직업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막 없어지고 막 이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를 보면은 저는 그냥 감히 저 따위가 괜히 일개 소시민이 미래를 예측을 하려고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식을 어떤 데에 막 올인시키고 막 이러는 거보다는 최대한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한 다음에 무슨 일을 해도 적응을 잘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드는 게 저는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기 교육이 다들 막 중요하다 어쩐다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옛날에 김연아 선수가 되게 핫했을 때 피겨스케이팅 같은 거를 부모들이 뭐 자기 자식한테 엄청 빡세게 시키고 막 이런 경우도 있었고 굳이 옛날에 저 어릴 때 과거에 드라마 어떤 거 화제되고 이러면은 거기에 심취해가지고 엄마들이 자기 자식들을 무슨 뭐 그런 직업으로 키우려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유행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데 올인했던 애들은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저는 세상을 예측하려고 하는
바뀐다는 게 아니라 세상이 바뀌었을 때 그 세상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게 제 기준에서는 맞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 짧은 식견으로 봤을 때는 제가 남들에 비해서 조금 강점 아닌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저는 어릴 때부터 알바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했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해도 금방 적응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어요. 진짜로 무슨 막 십수년간 공부를 해가지고 뛰어들어야 되는 무슨 뭐 어떤 과학 기술 분야 막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제가 어떤 뭐 서비스직이라든지 무슨 뭐 일반 사무직이라든지 뭐 어떤 거를 가도 내가 적응 능력에 있어서는 무조건 평타 이상이다라는 자신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처음 해보는 일을 해도 저는 막 쫄거나 이런 게 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식도 조금 이런저런 알바도 많이 시켜보고 새로운 경험 같은 거를 많이 시켜보면서 변화하는 세상에 잘 적응을 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들고 싶습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일개 개인이 그 변화하는 세상을 예측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맞춰가지고 그때그때 적응을 하는 아이로 키우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아,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나요? 그리고 아기 키울 때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아기가 막 이렇게 울면은 부모들이 이제 같이 당황을 해가지고 막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막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육아 전문가분들도 다 얘기를 하는 건데 아기가 우는 게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는 거를 인지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기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는 거밖에 없는 거야. 부모님을 부르는 방법은 이제 우는 거밖에 없어. 그냥 우는 것 뿐이야. 그래서 어떤 막 당황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아기가 울면 아 뭐가 필요한지를 여유 있게 조금 여유롭다는 표현이 이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침착하게가 맞는 표현 같다. 침착하게 하나하나 체크를 하는 거지. 얘가 밥을 몇 시에 먹었었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기저귀도 한번 보고 차근차근 하면은 다 되니까 너무 당황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섭님 요즘은 산후조리원 보통 얼마나 있나요? 요즘 거의 2주가 기본이던데요. 저희 와이프도 2주 있었고 제가 저희 그 멤버십 요즘에 영상을 거의 안 올리다 보니까 멤버십 구독자분들이 지금 거의 2,000명 가량으로 떨어졌더라고요. 원래는 진짜 한 4,5,000명 됐었는데 워낙 제가 안 올렸다 보니까 그렇게 되긴 했는데 멤버십 영상으로 제가 산후조리원 솔직 후기를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되게 재밌다고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건 너무 솔직한 리뷰여서 전체 공개 영상으로는 좀 올리지 못했습니다. 아유 밖에서 또 애가 오네. 밥 먹을 때가 됐나? 갔다 오셔야 하는 거 아닌가? 제가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상대를 믿어야 됩니다. 상대한테 한번 맡겼을 때는. 확실히 이게 여자는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와이프 잘 때는 제가 혼자서 계속 맡고 있거든요. 아이를 맨투맨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도 그 도우미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아기가 조금 칭얼거리는 거 같다가 막 안아주고 이러진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해가 되게 놀라더라고요. 그 도우미분들이. 보통은 우리 애 조금이라도 울리면 너 알아서 해 이런 느낌으로 압박을 한단 말이야 그 도우미분들을.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애 버릇 나빠질 수도 있으니까 너무 애 조금 칭얼거리는 것 같다가 안아주지 마셔라 라는 식으로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처음에 당황하시다가 그분들이 아 근데 이렇게 키우는 게 맞기는 맞아요 아버님 막 이러더라고. 근데 그거랑 마찬가지로 저도 집에 와가지고 애를 볼 때 애가 조금 칭얼거리는 거는요 이렇게 애가 자다가 그러니까 애가 처음 태어나면은 근육 같은 걸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다 보니까 방구 같은 거를 낄 때 마음대로 안 나오다 보니까 막 낑낑대고 막 응애응애 하다가 혼자 막 이렇게 뒹굴뒹굴 하다가 다시 자. 근데 보통 요즘 엄마들이 막 육아 막 힘들다 어쩐다 하는 거 보면은 조금만 애가 칭얼댄다 싶어도 막 안아가지고 막 난리를 친단 말이야. 저는 안 그러거든요. 조금 우는 거는 10초 정도 우는 거는 이렇게 냅둬 보면은 10초 정도 이렇게 막 울다가 뭐야 왜 아무도 안 와 하더니 다시 자. 뭐야 아무도 안 오네 울면 나만 손해네 하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잔단 말이야. 근데 그러다가 한 10초 넘어서 애가 이제 시동을 부릉부릉 걸다가 좀 찡찡대다가 미친 듯이 울 때가 있어. 그럼 당연히 그때는 이제 안아주고 이제 뭐가 부족한가 이제 알아보고 이제 밥 먹을 때 됐구나 밥도 주고 이러는데 이제 저희 와이프가 이제 잠을 자러 이제 들어가는 타이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대 타이밍이 있어가지고 안방에서 와이프가 잠을 자고 있고 저는 이제 거실에서 애를 보는데 조금 칭얼댈 때 이제 저는 좀 냅두는 편인데 저희 와이프는 이제 그 애가 조금 칭얼대면 이제 나오려고 하는 준비가 들려. 그러면 나오지마 내가 보고 있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와이프가 아 우리 남편이 보고 있구나 해가지고 안 나오는데 저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상대가 이제 보고 있으면은 상대를 믿고 이렇게 맡기고 내 배우자가 쉴 수 있는 다음 타이밍을 위해 내가 지금 확실하게 쉬어놔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쉴 때 확실하게 쉬는 게 그리고 상대가 애를 보고 있는 타이밍에는 확실하게 상대를 믿고 맡기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